서울 조계사주지의 지현스님, 봉은사주지의 원명스님, 강화 보문사주지의 선조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연임으로 사찰 운영과 수행, 포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고종이 정체성을 찾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족계 수지 문제와 육부승 제도가 종단의 미래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성계가 건국 과정에 희생된 영혼들을 위무하고 백성들과 소통화합을 위해 설행된 삼화사 국행 수륙대제가 시작됐습니다. 600년 전통의 수륙대제는 사흘간 비대면으로 봉행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진행 중인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 일환으로 사찰 음식 도시락을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2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극복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염원하며 공동정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등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고유의 문화에 다양한 캐릭터 등을 더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 가운데 등 제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주지의 지현스님, 봉은사주지의 원명스님, 강화 보문사주지의 선조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주지 연임으로 사찰 운영과 수행, 포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어제 수도권 주요 사찰 3곳의 주지를 재임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으로 서울 도심 포교의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조계사주지 지현스님에 이어 다양한 문화행사로 강남에서 포교의 중심을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는 봉은사주지 원명스님, 대표적인 관음도량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보문사주지 선조스님이 신임 주지로 사명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강남북을 대표하는 사찰과 대표 관음도량으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 어려운 소임을 다시 한번 맡게 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종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불교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계사주지 지현스님은 포교 전법과 함께 직영사찰의 종단 외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사 성역과 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특히 종단 외호 세력에서 직영사찰이 종단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 또 포교 전법에 소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소임자가 되겠습니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과 보문사주지 선조스님도 지역 불교와 종단 발전의 의지를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영사찰에 함께 사찰 운영을 하고 원장 스님과 또 종단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을 위해서 보탬이 좀 될 수 있고 또 원장 스님 잘 받들어서 보문산의 기도 도량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잘 살겠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안정적으로 사찰을 운영해온 새 주지스님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승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불교 발전을 견인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변한 모든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연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불교를 옥죄는 악법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통사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변 난개발을 막고 수행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선 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교 공약 대신 본 공약에 포함시켜 국정과제로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과거 후보들이 제시한 불교 관련 공약의 실행 여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며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ACRP의 공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제9차 ACRP 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돼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ACRP를 이끌게 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공동회장 수락연설에서 아시아는 세계 주요 종교가 탄생한 종교 성지며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기에 종교 간 화합이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종교 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종교 간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종교 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이 정체성을 찾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태고종의 구족계 수지 문제와 육부승 제도를 거론했는데요. 특히 4부대 중에 전법사가 포함된 육부승 제도가 종단 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침체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어제 전통문화전성관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의 미래 지향성 탐구를 주제로 제3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적통을 바로잡고 종단 위상 제고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린 학술 세미나의 연장선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에 태고종이 중심에 서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 몇 적통을 바로 이어오고 있는 본종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그 바탕 위에 본종단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을 함께 연구 검토하고 김방룡 교수는 지난 1차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됐던 제가 불자에게 성직자로서의 직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출가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대승보살종단이란 전제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제정해 명실상부하게 계율이 지켜지는 교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마일의 보살 정신을 현실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최 측에서 보살 불교를 부제로 제시한 것은 결혼한 숙녀에 관한 불교 교리적 해석에 대한 문제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육부승 제도를 선진적이라며 태고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출가자 감소와 승려 자질 저하 현상을 불교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김 교수는 전법사가 종단 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침체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가승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전법사의 수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출가승보다 자질이 뛰어난 전법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태고종 사회복지사업의 현 단계와 과제, 법우스님의 태고종의 출가 제도와 승가 교육 체계 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태고종 종조인 태고보우원정국사의 탄신 720주년을 맞은 올해 태고종이 오랜 내용과 정체성의 혼란을 딛고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일생을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에 열정을 바쳤던 호암당 인환대종사 3주기 추모 다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어제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인환대종사 다리해제를 엄수하고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문도도 상좌도 없이 조촐하게 엄수된 다리해제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불교학 발전에 매진했던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이 계승되길 기대했습니다. 1952년 효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환대종사는 1982년 모교인 동국대 교수로 인재 양성에 매진하며 불교대학 원장과 정각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면서 봉직하며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등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수행자이자 학승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건국 과정에 희생된 영혼들을 위무하고 백성들과 소통 화합을 위해 설행된 삼화사 국행 수륙대제가 시작됐습니다. 600년 전통의 수륙대제는 사흘간 비대면으로 봉행됩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무하고 어지러웠던 민심을 수습하며 나라의 안녕과 통합을 위해 설행됐던 사마사 국행수륙대제. 사마사 수륙보존회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수륙제를 봉행합니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수륙제는 왕실 주도로 거행된 국가의식인 동시에 연극과 음악, 문학, 미술이 어우러진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마사 수륙제는 종합예술이며 불교 문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사마사 국행수륙대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조기 소멸되고 지역과 국가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수륙대제의 체계적인 재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행수륙대제는 불교만의 의식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의 소통과 화합, 평화를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륙제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륙제를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이완이 되고 또 앞으로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륙제는 크게 수인, 범패와 작범, 설단과 장엄으로 나뉘며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스님들이 의례문을 기반으로 범패와 작범을 하며 진행됩니다. 사마사는 스님과 신도들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600년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박서보 화백과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가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서울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총 17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단색화의 선구자인 박서보 화백은 추상화를 통해 한국미술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공로가 인정됐으며 이어령 명예교수는 문인으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전하는 마지막 노래를 주제로 이어령의 향가나들이 8부작을 편성했습니다.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14수 가운데 5수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를 짚어보는 이 프로그램은 11월 3일 오후 2시 첫 방송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진행 중인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찰 음식 도시락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싼 연잎밥이 솥에 가득 담겼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비법이 들어간 약선 물김치도 먹음직스럽게 포장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1000개. 도시락은 수서 명화종합복지관, 수서 종합사회복지관, 대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분배됐습니다.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은 수서 명화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도시락을 직접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님들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연잎밥 또 이 김치국 이게 선물하심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의 진짜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면 진짜 포근한 겨울을 맞이할 그 채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진짜 귀한 진짜 좋은 선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찰 음식 도시락 전달은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밥을 연잎으로 감싸 다른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김치도 다회용기에 담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음식을 받은 어르신들은 본각 스님과 정 구청장에게 연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스님들이 본각 스님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식단을 간소화하면서 식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을 안 쓰는 연잎이라든가 이런 자연 소재를 활용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소박하게 먹으면서 그
그 맛의 근본을 알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기후 온난화를 막는 의식주의 식이 될 것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스님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대접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에 따라 앞으로도 종종 건강한 사찰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 불교환경연대가 2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극복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염원하며 공동정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환경보호를 염원하는 기도소리와 함께 108배를 올리는 불교 환경연대 활동가들. 가지런히 모은 두 손과 바닥에 자신을 낮추는 몸가짐에서 결연함이 묻어나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해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불교 환경연대. 2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기후위기, 멈추고 돌아보는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어제 열린 사전 입제식에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현중스님,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108배와 명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보호에 간절한 염원을 모아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절함은 어디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흥, 자연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참가자들은 100일 동안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모여 환경 5개를 합송하고 108배를 올리는 등 공동정진에 나섭니다. 또한 매일 보시금을 모아 100일 후 회양일에 불교환경연대로 환경보시를 실천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보시금을 불교 기후행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도와 함께 신공항 건설 중지 반대 서명 캠페인과 불교 기후행동 피켓 시위를 진행해 불자들의 염원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공항을 1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서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공항 함부로 짓지 말자, 함부로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활동들을 불교환경연대는 창립 후 녹색 사찰 지정, 빈그릇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계를 넘어 국내 환경운동 선봉에 섰습니다. 유정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100일 기도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20년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언젠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를 넘어 모든 사부대중이 기후위기 극복 기원 100일 기도에 적극 동참하길 발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제주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제주 등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고유의 문화에 다양한 캐릭터 등을 더해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등 제작 현장에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천여 개의 장엄등이 제주 도심을 밝히며 별처럼 수놓은 형형색색의 등불이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제주 등축제. 제주불교신문이 주최하는 제4회 제주 등축제가 다음 달 12일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제주도 내 사찰들의 장엄등과 직접 제작한 다양한 한지 등 캐릭터 등이 선보이며 이를 통해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전통,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향토적인 주제를 가지고 제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또 캐릭터 등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적인 그런 등들을 제작해서 관심과 또 호기심을 더 유발하게끔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 도심에서의 불교 문화 콘텐츠로 수천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던 제주 등축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황에도 오히려 내실을 더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전하는 행복 제4회 제주 등축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관람객들의 입장이 가능하며 14일까지 제주 산지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빛으로 전하는 행복 제4회 제주 등축제는
제주도 내 사찰들과 봉사자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마련된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행복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울산 해남사가 제10회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 50여 가지 제철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2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혜원 스님,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회장 산홍 스님, 송철호 울산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10회 전통음식 한마당을 개최해 50여 가지의 제철 사찰 음식과 명천 스님의 선 꽃꽂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전통을 잇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사찰 음식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한국 고유의 식재료들이 다시 조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햇살 10kg 200포를 울산 중구청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남불교 전통문화보존협회가 지난 21일 국보 제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 일원에서 봉선 홍경사 창건 제1000주년 기념 천도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충남불교전통문화보존협회 회장 일로 스님은 1021년 창건돼 200여 칸의 건물을 보유했던 홍경사가 1000년이 지나 창건에 관한 비석만이 홀로 남아있다며 이를 기념하고 코로나19의 시련과 고난에 맞서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천도문화제는 효명 여태명 서예가의 퍼포먼스와 판소리 및 초대가수 공연에 이어 천도의식과 발언문 낭독, 탑돌이 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천안불교사업연합 회장 정일 스님, 박상돈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신도시 포교를 목적으로 불사를 진행 중인 창원 안국사 극락보전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안국사는 지난 21일 총림 승가대학장 인혜 스님을 증명법사로 극락보전 봉불식과 신행법요지 빨간 고불식을 열고 도심 포교 원력을 지역 불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인혜 스님은 군법당에서 도심 포교당으로 변신한 안국사가 당당한 사격을 갖추고 등명불교대학을 개원했다며 창원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기도와 정진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9사단 호국법당이었던 안국사는 2019년 법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연면적 3,66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현대식 건물로 신축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가 지난 20일 광주 법륜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제와 희생된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수자인 월인 스님, 호산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비대면으로 봉행한 천도제는 영가를 모시는 시련, 신중작법, 발화춤, 관공, 축원, 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월인 스님은 일제에 희생된 수많은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아 해마다 여법하게 봉행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단체로 매년 정규 시연회와 5.18 추모 영산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